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과를 향해 가는 겁니다. 좀 물리 내용이 좀 나오고 속도, 가속도 이런 거 나와서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물리 좋아하시나요? 물리 안 좋아했어? 통합과학 할 때 좀 어땠어요? 너네는 물리 뭐 배우니? 그러니까 통합과학 때 뭐까지 나와? 그냥 공식? 그냥 뭐 1차원 운동 이런 거야? 다 문제가? 도르래는 나와? 돌림 힘 이런 거 안 나와요? 그거 지금 물 원이야? 돌림 힘은 물 원이 맞을 거야. 물리학 원, 그쵸? 혹시라도 여기에 이게 물원 물투를 배우면 좀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물론 쌤 많이 까먹었지만 그래서 쌤은 내신 때 물화생지 원투를 다 했거든. 근데 그때 배웠을 때 그냥 물투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답이 없거든. 우리 때 1등급이 한 명이었어요. 그냥 한 52명이서 싸웠거든요. 50명이 안 됐다. 그래서 1등급이 한 명이었어. 그러니까 38명이서 내신 경쟁을 했었어. 막 그런 시대였었거든. 근데 물투 선택자가 그만큼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 됐었는데 쌤이 생각해보면 물리를 좀 많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과학을 이해할 때 좀 되게 편한 경우가 많아. 그리고 쌤이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모든 과학을 그래도 다 공부를 하고 왔으니까. 근데 뭐 저 요거 배울 때는 뭐 그 거창한 물리 지식까지 요구하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에게.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랑 고1 때 뭐 속도, 너네 얘들아 막 등속 운동 이런 거는 다 등가속도 운동 이런 거 알아? 등가속도 운동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곡선이 뭐가 있어요? 그런 건 안 배워? 어. 그러니까 등가속도일 때 너네 이 정도 배우지.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 속도 그래프가 직선이다 이 정도로 배우나? 맞지? 그래 등가속도는 가속도가 이제 상수함수처럼 그려지고 맞지? 그 정도로 배우지. 얘들아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때 원래 그래프는 아마 곡선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 곡선이 2차 함수야 얘들아. 왜냐면 위치의 변화량이 속도잖아. 그래서 속도가 1차 함수니까 미분하기 전에는 2차 함수였겠죠. 이해돼? 그리고 직선을 미분하면 상수함수가 나오지 않니? 그러니까 가속도가 상수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학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이면 그냥 물리를 잘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게 이제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다 알잖아. 근데 교육 과정상 너네가 속도, 가속도 이런 걸 배울 때 여기가 훨씬 뒤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위치, 속도, 가속도 이런 거에 대한 막 운동들을 배웠었던 거야. 뭔 느낌인지 이해해?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거기서 배웠던 거를 고스란히 여기에 적용을 시키는데 이제 그거를 다항함수의 관점에서 적용을 시키는 거야. 너네가 나중에 미적분 2를 배우잖아. 미적분 2에서도 이 파트가 있거든? 그때는 여러분들이 물리 2에서 배우는 물체의 위치, 속도, 가속도랑 연관이 매우 깊습니다. 대표적으로 막 사인, 코사인과 관련된 막 회전 운동이나 막 별의별 운동들이 많거든요. 벌써부터 어질어질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항함수 쪽에서 일단 잘 해놓고 그러고 가자고. 너네가 내신 때 그런 거를 다 공부를 하게 될 거야. 얘들아, 평균 속도, 속도, 가속도의 의미를 이제 수학적으로 재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 위치를 관용적으로 x라고 부릅니다. 너네가 이제 여기서 배우는 속도랑 가속도에 관한 문제는 다 1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얘들아 2차원이라는 거는 좌표 평면을 의미하거든.
1차원은 수직선이야. 그래서 이 수직선, 요 가로 수직선 기준으로 이 녀석이 위치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감소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진 후진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뭔 느낌인지 이해돼? 그럼 봐봐. 우리가 평균 속도는 직관적으로 얘들아 봐봐. 델타 t는요 시간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델타가 변화량이라고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각이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변할 때 뭐 이렇게 좀 어렵게 나와 있어.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우리가 만약에 1초에서 3초까지 변해. 그러면 시간의 변화량은 2초죠. 그치? 그러니까 2분의 그 다음에 위치는 1초일 때의 위치랑 3초일 때의 위치를 비교해가지고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해주는 게 평균 속도예요. 요거 이해되니? 그리고 봐봐. 여기에서 우리가 위치를 그냥 편의상 ft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그냥 t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속도라는 것은 평균 변화율이랑 아예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모는 x좌표의 차고 그 다음에 분자는 함수값의 차잖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평균 속도는 함수 x는 ft의 평균 변화율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돼요. 얘들아 이게 좀 많이 낯설 수 있거든. x가 세로축이 된 거야. x는 뭐 t 세제곱 모시기 막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근데 우리가 아는 그 x가 아니라 그냥 위치라는 변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들아 속도는 뭐냐면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계수야. 우리가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물체의 속도가 궁금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물체가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 변화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순간 변화율이다. 외우세요.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에 뭐 몇 미터 퍼 세크로 움직이고 있냐 뭐 이런 거를 따질 때 우리가 미분계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너네가 등속 운동을 배울 때 속도가 항상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미분한 그래프가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속도가 항상 일정하니까 속도가 상수함수잖아. 그러면 위치는 1차 함수처럼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증가할 때 동일한 양만큼 계속 위치가 변하게 된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가속도라는 개념이 나와. 가속도는 너네가 외워. 쌤이 알려준 이계도 함수입니다. 위치를 2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와. 속도를 1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정의가. 이해되니? 그래서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속도는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거든? 가속도는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으면 조금 더 편하다. 그래서 우리는 요 가속도를 구할 때 뭐 속도를 미분한다라고 그냥 당연히 이해해도 되지만 위치를 2번 미분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좀 기호가 좀 어렵지. 받아들이셔야 돼. 우리가 그 미분계수 처음 배울 때 막 x-a분의 fx-fa가 평균 변화율이었고 그걸 이제 x가 a로 갈 때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던 거 기억나? 그거를 고스란히 써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근데 우리가 미분계수는요 dy dx였거든? y는 x세제곱 모시기 함수에서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x는 t 세제곱의 모시기야. 그래서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d dt가 붙는 거예요. 근데 x는 위치잖아? 그러니까 dx dt라고 읽고 얘 표현을요 dft의 dt라고 해도 돼. ft가 x니까. 그 녀석이 f't가 되는 겁니다. 이게 속도야 얘들아. 위치의 순간 변화율. 꼭 외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 봐. 이런 식으로 나와. 얘 잡을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이렇게 t에 대해서 3차 함수처럼 그려진대요. 그때 t 이퀄 3에서의 속도랑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이 녀석 t에 대해서 미분 한 번 때린 게 속도 함수고 두 번 때린 게 가속도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 미분하면 이제 한 번 미분한 거에다가 3,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3 대입하게 되면 각각 속도랑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잘 받아들이시면 돼요. 얘는 지금 3차 곡선이잖아. 너네가 물리학에서 3차 곡선의 운동은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배울 수가 없어. 왜냐면 그거는 등속이랑 등가속이 아니라 그냥 속도도 얘들아 지금 이거 두 번 미분하면 1차 함수 나오지. 그지? 그래서 등가가속도 운동이에요. 얘들아 가속도 미분하면 가가속도예요. 구라같지? 진짜 가가속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3번 미분해야 상수함수가 나오잖아. 그 상수함수가 등으로 붙을 거 아니야? 항상 똑같은 값을 가지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전혀 몰라도 지장이 없다. 근데 너네가 3차의 운동을 상상하는 게 당연히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계산으로밖에 안 내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2차로 나올 때를 더 조심해야 돼. 좀 더 딥하게 물어봐. 여기가 2차로 나오면 얘들아 등 가속도 운동이에요. 두 번 미분했을 때 상수함수 나올 거 아니야? 2차식을 두 번 미분하면 상수밖에 안 남거든? 그러니까 등 가속도 운동이잖아. 그러니까 이물체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그거는 내도 합법인 게 너네가 1학년 때 다 배우고 왔잖아.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내는 게 아니라서 너네가 학교 쌤 성향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그 필고 치는 선생님들은 그냥 다 내요. 좀 쉽지 않아져. 그리고 위치가 만약에 1차 함수야. 그러면 등속 운동이겠지. 왜냐 한 번 미분했을 때 속도가 상수함수가 나오잖아. 그럼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라고 배우는 거야. 이해돼? 미분하면 0 나오잖아. 그치? 상수함수 미분하면 0 나오니까 그래서 등속 운동일 때는 가속도가 0이라고 배웠던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얘들아 요런 느낌. 점 P가 있잖아. 우리가 운동을 할 거거든요. 속도가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 가니까 이렇게밖에 안 가는 거야. 쌤이 아까 말했지 1차원 운동이라고. 그래서 속도가 양수면 P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속도가 음수면 감소하는 방향으로 운동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진 후진이라고 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문제를 풀 거야. 한번 가봅시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저런 식이 돼요. 자, 미분 다 때려 놔. 일단 X 프라임 T는요 VT라고 씁니다. 얘들아 이게 지금 X는 저렇게 쓰지만 우리가 T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주로 좀 이렇게 많이 나타내거든. XT, VT 익숙해져 놔. VT는요 3T 제곱 마이너스 6T 이런 식이지. 그리고 얘들아 가속도는 우리가 AT라고 써요. 가속도가 영어로 뭐야? 엑셀레이션 뭐 이런 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악셀 알지? 자동차에서 브레이크 옆에 있는 게 악셀이잖아. 그 악셀 밟으면 속도가 증가하죠. 그래서 가속도 버튼인 거예요. 악셀이. 아무튼 거기에서 파생이 됐고 이 녀석은 6t-6 이런 식으로 속도를 미분해서 구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에서 우리가 V3를 구하면 27-18 하니까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에다가 3 대입하게 되면 12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녀석은 t 이퀄 3에서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 근데 가속도가 12잖아. 속도도 증가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9랑 12 구하시면 되고, 자 이제 얘들아 중요한 거 나온다.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은 뭐냐면, 봐, 예를 들어서 전진하다가 후진하거나 혹은 후진하다가 전진하게 되겠지. 쌤이 아까 전진은 V가 양수이라고 얘기했고, 후진은 V가 0이라고 미안해, 0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전진에서 후진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중간에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속도도 연속함수일 거거든. 왜냐면 지금 t 세제곱 막 이런 식이니까 다항 함수는 다 연속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속도도 연속이기 때문에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다라는 것은 중간에 0이 되는 지점이 무조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라고 생각하면 돼. 음에서 양, 양에서 음으로 바뀔 때. 그래서 이렇게 갈 때도 VT는 0이 되는 지점을 조사해달란 얘기인 거야. 그래서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고 나와 있으니까 속도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쌤이 여기를 T, 여기 세로축을 VT라고 얘기하면 지금 속도 그래프는 0, 그 다음에 여기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들아 이것도 중요해. 지금 T는 시각이기 때문에 시각은 항상 0보다 클 때만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빵꾸 뚫린 그래프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체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처음 이제 출발할 때 앞으로 못 가고 뒤로 가기 시작했던 거야. 왜냐면 속도가 0부터 2초 사이에서 음수니까. 이거 이해돼? 그러다가 2초일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자 여기가 원점에서 만약에 출발했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2초 동안 후진만 주구장창 했어. 그러다가 이제 2초가 되는 순간에 전진하는 걸로 바뀌게 된 거야.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거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속도 그래프를 바탕으로 이렇게 물체의 이동을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t equal 2에서의 위치를 구해주면 되니까 x2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8 빼기 12니까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우리가 2초 동안 마이너스 4까지 왔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2초 뒤부터 쭉 증가하게 됐던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래도 너네가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293번 한번 풀고 갈게요. 293번. 어차피 얘들아 여기는 시간이 남아가지고 진도를 나가는 거라서 숙제는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운동 방향을 두 번째로 바꿀 때의 위치랑 가속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오, 미안합니다. 미안해. 갑자기 위치 그래프를 그려서 부호를 따지면 곤란해요. 속도 그래프를 그려야 돼. 속도 그래프. 그치? 근데 뭐 그래프를 뭐 잘 그리긴 했는데 우리가 요구로 하는 게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미안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따져달라고 했었죠? 몇 초일 때 바뀌어요? 운동 방향이? 초. 그쵸? 그게 두 번째지. 1초일 때 한번 바뀌었다가 6초일 때 또 바뀌니까 우리가 위치랑 가속도에다가 잘 대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위치에다가 6 대입했을 때 뭐 나왔어? 여기다가 6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93. 아, 미안해. 여기다가 6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2 곱하기 36 빼기 3 곱하기 6 곱하기 7 플러스 여기 6이 아니라 6 곱하기 6이죠? 36 하면 30만 더 더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값이 뭐가 나오는 거야? 72 마이너스 18 곱하기 7이 126 맞고 플러스 36 하면 값이 마이너스 18 나오죠? 맞지? 아, 오케이 맞았습니다. 좋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고 가자. 여긴 숙제 아니니까 그냥 우리 평균값 정리까지 잘 복습하고 오는 거야. 자, 위로 던진 물체의 위치와 속도예요. 자, 지상 25m의 높이에서 라고 나와 있죠. 얘들아, 이게 초기 위치입니다. 되게 중요한 정보야.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의 t초 후의 높이를 x라고 했을 때 저 위치 관계가 성립을 한대요. 그럼 얘들아, 이건 뭔 느낌이냐면 여기가 지면이야. 지면으로부터 여기가 지금 25m 떨어져 있는 여기에 사람이 서 있었어. 그러면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빵 돌을 집어 던진 거야. 그럴 때 이렇게 뭔가 올라갔다가 떨어졌겠지. 이때 여기 최대 높이를 구해달라, 뭔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위로 빵 던진 거야. 그때 x가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함수가 얘들아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잖아. 그래서 지금 저런 포물선이 실제로 그려지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가 그냥 위에다가 뭐 던졌다고 생각해봐. 그냥 일자로 던져도 얘들아 쉥 올라갔다가 쉥 떨어지겠지. 그 녀석을 시간에 대한 그래프로 그리면 저런 2차 함수가 생기는 거야. 이거 이해돼? 좋아.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돌의 속도와 가속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계산 노가다 뛰란 얘기야. 얘들아, 이게 뭐야?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0t 더하기 25로 일단 정갈하게 한번 써놓을게. 그럼 우리가 한번 미분하면 속도 그래프는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과 무관하게 항상 마이너스 10으로 일정하고, 그 다음에 속도는 3 대입하게 되면 또 마이너스 10입니다. 그죠? 그냥 뭐 아다리가 맞게 그냥 똑같았던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얘들아,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얘들아, 돌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돌의 입장에서는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일단 위로 던지는 힘이 중력이 작용하는 힘보다 더 세가지고 운동 방향이 저 위쪽으로 가는 거거든. 중력은 아래쪽으로 향하잖아. 그러니까 중력의 힘보다 내 손아구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는 양수야, 속도가. 그치? 2초까지 속도가 양수였다가 2초가 되자마자 속도가 0.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준 힘을 다 잃고 요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중력의 힘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최고 높이까지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은 2초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돌의 최고 높이는 x에다가 2를 갖다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더하기 40 더하기 25니까 45m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거든요. 돌이 지면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위치가 0이 될 때의 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xt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xt가 0이다를 풀게 될 때 마이너스 5로 나누면 이거는 0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t가 5초일 때입니다. 괜찮아? 그래서 여기가 5초니까 v5를 구해주면 되는 거지. v5는요 마이너스 50 플러스 20이니까 마이너스 30 정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 괜찮아? 얘들아, 여기서 깨알. 얘들아, 가속도가 항상 일정하죠. 얘들아,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그럼 왜 저게 마이너스 10일까? 책에 나와 있나? 안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 나와 있어? 얘들아, 너네 중력 가속도 배웠어? 중력 가속도 얼마라고 배웠어? 그쵸? 9.8m/s지. 그러니까 가속도가 그거 반올림하면 대충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니까 10이지 반올림하면. 근데 우리가 속도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음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던진 방향이 양수여서 위로 던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이제 음의 속도겠지. 그래서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야.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10m/s라고 표현을 해야겠지. 그래서 여기 단위가 다 m/s인 거예요. 이런 것까지 알고 가면 좋아 얘들아. 왜 그러냐면 너네 문제 풀 때 있잖아. 이렇게 던지는 문제는 무조건 다 중력 가속도 마이너스 10으로 내요. 그리고 지상 25m의 높이에서 출발했잖아. 그래서 여기 상수가 25인 거야. t에다가 0 대입했을 때 25밖에 안 남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게 안 나오고 그냥 위치 함수만 나와 있어도 너네가 초기 높이가 25m인 지점에서 던졌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게 과학적인 내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에서 그렇게 나와. 뭔 느낌인지 이해됐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거는 2차 함수로 잘 해석을 하셔야 돼. 쌤이 저번 시간 거 잠깐 복습해 줄게. xt를 위치라고 그랬고 얘를 한번 미분한 녀석이 vt고 얘는 속도. 그 다음에 이 녀석을 한 번 더 미분하면 at 얘는 가속도였어요.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나온 그래프를 잘 봐야 돼. 지금 이 문제 볼래? 얘들아 세로축 봐봐. 세로축 보면 vt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속도 그래프가 그려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가속도를 물으면 저 그래프를 원함수로 생각하고 미분한 녀석의 느낌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 반대로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게 도함수잖아, 위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위치의 증가 감소를 저 녀석의 부호로 따져줘야 된다라는 거지. 괜찮아? 운동 방향 바꾸고 이런 거 있잖아. 한번 볼게. t 이퀄 3일 때 점 P는 운동 방향을 바꾸냐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지금 V 3일 때 0이지. 그리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이지. 요 녀석은 그러니까 극대점이 되겠죠. 극대점의 t좌표니까 운동 방향 바꾸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t 이퀄 2일 때 점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2초일 때 속도가 양수지. 그러니까 V2가 양수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러면 안 돼. 저 속도 그래프 보고 저 t 이퀄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하는 위치의 입장에서는 속도가 양수일 때는 그냥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 거 이해되지? 만약에 뭐 이렇게 되면 맞는데 t 이퀄 2일 때 뭐 속도는 감소하고 있다 라고 나오면 맞겠지. 왜냐면 가속도가 음수니까. 얘들아 지금 t 이퀄 2일 때 가속도가 음수인 거 보이지?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에다가 2 대입한 거잖아. 속도의 접선의 기울기의 입장에서는. 그치? 그런 거를 잘 구별해 달라는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t 이퀄 5일 때 점피의 가속도가 0이니?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아니죠? 그러니까 땡. 가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은 요 지점 또는 요 지점이 되었을 거예요. 이해돼? 왜냐면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의 미분한 값이 0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요 지점을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이거 잘 해석해야 돼. 한 문제, 아래 두 문제 다 풀고 가자. 선생님 오늘 문제 많이 풀려줄게. 그렇게 안 하면 너네 숙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얘들아 297번은 위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속도가 아니야.
이게 맞을까요? 운동 방향을 바꾼대요. 그럼 저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속도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해됐어요? 저기 위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제 운동 방향 이런 걸 따질 때는 속도를 생각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속도 따지고 뭐 운동 방향 바뀌고 할 때 다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을 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리까리? 어디가 헷갈리세요? 답은 맞아요. 괜찮아? 멈춘다는 거는 멈춘다는 것은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3개 존재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이 여기 1, 그 다음에 요 1과 3 사이, 3과 5 사이에서 한 번씩 다 멈춘다는 얘기인 거야. 속도가 0이 된다라는 게 멈추는 거고, 이때 요 그래프에서는 멈추고 나서 다 운동 방향이 바뀌죠. 그치? 이해되지?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물었을 때도 3개라고 얘기를 하면 돼. 나중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멈추긴 하는데 운동 방향이 안 바뀌는 위치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려졌다고 쳤을 때 여기는 지금 뚫접이죠. 접하면서 뚫고 지나간단 말이야. 그럼 저 때는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 거지. 운동 방향이 지금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잖아, 계속. 그게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잠깐 멈췄다가 다시 또 감소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지 증가하고 있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아니에요. 이거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거든? 뭐가? 속도의 부호가. 근데 지금 저 쌤이 그린 빨간 색깔 위치 그래프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여기 있잖아. 여기 기울기가 잠깐 0이 되는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운동 방향이 달라지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잠깐 속도는 0이 되는 거야. 그 대신에 잘 구별해주면서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다. 자, 그 다음 뭐 활용 문제 3문제 정도 있거든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5m인 지원이가 3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매초 2m의 일정한 속도로 걸어간대요. 땅꼬마 치고 굉장히 빨리 걷죠? 그치? 매초 2m/s면 보통 그렇게 걷나? 아니지. 더 느리지 않나요? 초당 2m나 걷나? 좀 안 걷는 느낌이지. 보폭이 보통 80cm 정도잖아요. 빠르네. 그래. 가보자. 걸음이 빠른 지원이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 자, 그러면 잘 봐. 이 녀석이 원래 여기서 출발했죠? 그치? 가로등 아래서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매초 2m씩이라고 했으니까 t초 뒤에는 요 길이가 2t가 되었겠네요. 정확히 2t 미터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딱 봐도 닮은 비를 써야 될 것 같잖아, 그치? 3m, 1.5m 나와 있으니까 닮은 비가 1대 2네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자도 2t가 돼야겠다, 길이가. 요거 이해됐지?
그러면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래. 그럼 머리끝은 지금 이 가로등으로부터 4t만큼 떨어져 있는 거 보이니? 4tm. 그러니까 그림자의 머리끝의 위치가 4t니까 이 녀석을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4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4m/s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림자의 위치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정확하게 머리끝의 위치를 그 다음에 그 녀석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원이의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림자의 길이가 2t잖아. 그치? 그러니까 2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은 그림자의 길이를 미분해라. 그러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변화율을 쓸 때도 단위를 미터/세크로 다 써주시면 돼. 다 단위가 미터/세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크게 뭐 어려울 건 없죠? 그죠? 여긴 숙제. 자, 얘들아,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긴다.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0cm씩 늘어날 때. 오. 잘 봐. 쌤이 였다가 돌을 빵 던졌어. 그 요 주변으로 이런 식으로 원이 생긴다는 거지. 이렇게 생길 때 봐봐.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0cm씩 늘어난대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저 돌에 딱 맞은 순간부터 t초가 흘렀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20t가 되는 거 혹시 이해돼요? 돌에 딱 맞고 나서 생겼을 때 얘가 지금 t초 뒤면 t초 뒤에는 20t cm가 되었겠지? 단위는 맨 마지막에 써주자. 그 다음에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요. 그럼 얘들아 지금은 봐봐. 원의 넓이의 변화율이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끊어.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를 일단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20t니까 400t 제곱에 파이 나오고 여기 뭐 제곱센치 붙겠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를 t에 대해서 미분을 때리시면 되는 거예요. 변화율은 우리가 변화 쪽 관련된 거는 다 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800파이 t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3초 후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3초 후니까 였다가 3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2400파이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돼? 근데 얘들아 단위를 적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단위가 아까 제곱 센티미터였는데 이 녀석이 초당 늘어나고 있었으니까 여기 per s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느낌도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다. 단위 잘 고려해야 돼 얘들아. 얘들아 그 세크 제곱이 아니야? 미리 얘기하는 거야? 세크 제곱이 되는 순간은 있을까요? 미분을 2번 하면 세크 제곱으로 바뀌어요. 단위가 한 번 미분해서 그냥 퍼세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초당 얼마 이런 느낌이잖아. 가속도는 그렇게 되는데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안 나올 거야. 너무 그 좀 물리 지식이잖아.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와야 될 텐데. 근데 과학 시간 때 배우지 않니? 아님 말고. 오케이. 넘어가자. 자, 시각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 자,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씩 늘어나고 있대요. 얘들아, 초기 반지름이 2였는데 초당 지금 1씩 늘어나고 있는 거지. 그럼 t초 뒤에는 반지름이, 자, t초 뒤에 반지름 셈이 rt라고 해볼게. 얘는 그러면 2 플러스 t 아니니? 요거 이해되죠? 초당 1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었을 때라는 것은 t가 몇 초일 때야? 4초일 때인 거 보여요? 4초일 때 풍선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를 바탕으로 구의 부피까지 달려야 돼요. 얘들아, 구는 공식 어떻게 돼? 구의 부피 기억나?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걷다가 대입해야 돼요. 파이 t 플러스 2의 세제곱이 우리가 vt가 되는 거지. 근데 이 녀석을 미분한 다음에 4를 대입해달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럼 얘들아, 쌤이 이거 미분한다? 이거 그때 쌤이 합성함수 미분 한번 알려줬던 적이 있었는데 얘를 그냥 미분해. 그러면 3의 t 플러스 2의 제곱인데 여기다가 t 플러스 2를 미분한 것을 곱해요. 기억나? fx에 n제곱을 미분해. 그러면 n 곱하기 fn-1의 x에 곱하기 f 프라임 x 이런 식으로 구했었어요. 합성함수 미분법. 그러니까 이걸로 풀어주는 거야.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서 다 사라지고 4t 플러스 2의 제곱의 파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지? 여기다가 4만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겠다. 괜찮아? 근데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초당 부피가 저런 식으로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된다. 여기 뭐 계산하면 뭐 144 정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쉽다 얘들아. 두 문제 다 풀고 가자.